대한민국의 자체 과학기술로 준비하고 있는 누리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슈저런 지식에서는 누리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누리호는 무엇인가? 누리호는 2021년 6월 개발되었으며 10월 21일에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KSLV-2 한국형 발사체라고 한동안 불리다가 공식 명칭이 누리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누리호 개발 사업의 목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600, 800km에 투입할 발사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조 9,572억 원에 달합니다. 누리호는 총 길이 47.2m에 무게 200톤인 발사체입니다. 누리호에는 3단의 엔진과 연료 탱크 묶음이 탑재됐습니다.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됐습니다. 나로호와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 나로호보다 크고 높게 업그레이드된 누리호. 항공우주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훨씬 상향된 스펙을 갖습니다. 나로호는 총 길이 33.5m, 총 중량 140톤에 직경 2.9m입니다. 누리호의 경우 총 길이 47.2m, 총 중량 200톤, 직경 3.5m로 나로호와 크기 차이가 납니다. 엔진의 경우 170톤급 1단 액체 엔진, 7톤급 2단 고체 엔진을 가진 나로호와 비교해서 1단 300톤, 2단 75톤, 3단 7톤으로 성능이 상향됐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투입 고도는 누리호가 나로호의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탑재 중량 역시 누리호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나로호의 경우 탑재 중량이 100kg이지만 누리호는 1500kg의 화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무엇보다 나로호에서는 일단 발사체를 러시아의 기술로 진행했고 누리호는 모든 것을 한국 자체의 기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세계 7위일까 10위일까? 크든 작든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을 포함한 9개 나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10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란, 북한은 소형 발사체로 100에서 400 정도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1톤급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7번째가 됩니다. 이번에 쏘는 누리호에는 실제 인공위성이 아닌 인공위성 모사체만 실려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세계 7번째로 가진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 기준은 발사 성공 여부는 우선 1단, 2단, 3단 분리 과정이 예정된 시간과 위치에서 잘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1, 2단부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발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1단 연소 시간은 약 127초밖에 안 됩니다. 발사 2분 뒤 성층권에 도달해 1단부를 분리합니다. 이후 덮개인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시험 위성 분리가 진행됩니다. 결국 발사 성공 기준은 위성 모사체가 700km 저궤도에 진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누리호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두원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비롯한 300개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핵심 부품 개발과 제작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리호 전체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이 참여 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나로호 개발 당시 투자된 1,775억 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누리호의 총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았고 엔진 총조립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체계 종합은 유콘 시스템,
카프 마이크로 등 6개사, 추진기관 엔진은 SNH, 비추로넥스텍 등 9개사, 구조체는 두원중공업, SNK항공 등 9개사, 열 공력 분야는 한양엔지, 지브엔지니어링 등 3개사 등 주력 분야 참여 기업만 3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약 500명의 인력을 누리호 개발에 투입하면서 발사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리호 사업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75톤 엔진. 엔진의 힘이 좋아야 3단부의 높은 중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힘과 정밀함을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로켓 엔진은 수백 개의 밸브를 0.01초 단위까지 조율해 연료와 산화제를 정확히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항우연 개발진들은 75톤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총 33개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84회 18,290초 동안 연소 시험을 반복하는 등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2mm의 과학 추진제 탱크. 길이 47.2m의 80%를 이루는 추진제 탱크는 최대한 로켓 무게를 줄이기 위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의 탱크는 2에서 3mm 두께의 얇은 특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얇은 소재를 높이 최대 10m, 직경 3에서 5m의 거대한 구조물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선 상상 초월의 높은 정밀도와 고도의 용접 기술, 뛰어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 개발진들은 스피닝 기술을 사용하고 특수 용접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작업을 통해 추진제 탱크를 완성했습니다. 활용 점정, 페이로드 페어링. 우주 발사체의 꼭대기에 위치한 위성 보호 덮개를 페이로드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발사 당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진동과 소음, 바람, 중력 등 극한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탑재된 내부의 인공위성을 보호합니다. 또 지구 대기권을 돌파한 후 정확한 타이밍에 설계된 고도에서 분리해 위성을 제궤도에 올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항우연은 200회 이상의 분리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수정을 거듭했고 2013년 1월 나로호 3차 발사 때 무사히 분리해 성공하면서 마침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로켓이 아무리 정상 작동해도 페이로드 페어링이 고장나면 본래 목표인 탑재체 발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페이로드 페어링이 우주 발사체 기술의 활용 점정인 이유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항공우주연구원은 1차 발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5월 2차 발사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2022년, 2024년, 2026년, 2027년까지 총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 상용화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500kg 이하의 소형위성 수요 증가에 대비해 누리호 기술을 소형 발사체 플랫폼으로 연계 및 확장할 계획입니다. 2030에서 2040년 사이에는 저궤도 대형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 다양한 우주 임무 수행과 관련한 국내 수요가 풍부할 경우 대형 발사체 플랫폼 관련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여 세계 7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가진다고 해도 갈 길은 멉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의 선두주자인 스페이스X는 발사체 재사용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누리호 사업이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발사체 재활용 기술을 차기 발사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누리호 발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항공우주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한 민간기업과 기술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곧 있을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